3Y 강의 많이 들어보셨지만 제가 이렇게 불다방에서 강의를 했던 거는 처음인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또 새로운 느낌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3Y. 세 가지의 Y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왜 엔젝타인지, 왜 시대에 맞춘 네트워크 사업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PPT를 만들어 봤어요. 노후. 사장님들 노후 준비 다 되셨나요? 저는 아직 노후 하면 좀 먼 얘기 같기도 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지금부터 우리는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시대이잖아요. 예전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보호하면서 나이 들어서 했지만, 이제는 부모까지 케어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노후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한국은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어요. 그래서 길을 걷다가요, 5명 중에 1명은요, 65세 이상 노인이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빈곤율이 40%가 육박해서요, 굉장히, 노인들이 빈곤한 시대이다라고 보여주는 이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자 10명 중 6명은 60대 이상이래요. 우리가 40대, 50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60대에 파산되면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노후 준비를 탄탄하게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노후 자금 공식이래요. 그래서 월 생활비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노후 생활 기간 해서 총 필요 금액이요. 200만 원이라고 봤을 때는 9억, 500만 원이라고 봤을 땐 24억이 필요해요. 한 300만 원 정도 내가 노후에 생활비로 쓰려면요. 14억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14억 4천만 원의 현금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준비되신 분 계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점검해야 되는 타이밍인 거죠. 그래서 3Y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 사장님들도 내 현실은 어떻지?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지? 왜 엔젝타를 선택했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 점검. 제가 노동자가 물통을 나르는 요거를 사진을 해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언제까지 노동 수입만으로 계속해서 내 수입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실은요, 희망퇴직 칼바람이 불고 있대요. 와, 진짜, 이제 평생 직장은 없는 거예요. 안정적인 직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일하고 싶지만, 정년 앞둔 근로자들이 회사를 떠나는 이유,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3년 이상 다니면 희망퇴직 대상자래요. 20년, 30년 돼서 희망퇴직 대상자가 아니라 이제 3년 다녔으면 희망퇴직 대상자래요. 저희 팀에서 사장님들도 40대 사장님들도요. 남편이 벌써 퇴직하고 제2의 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흐름은요, 평생 직장은 없고, 엔잡러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 딸 꿈이요. 너 꿈이 뭐야? 하면은 엔잡러가 꿈이래요. 다양한 걸 하고 싶다는 건데, 이제는 엔잡러의 시대이고, 하나 직장에서 평생 일하는 시대는 끝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때요? 경기 너무너무 안 좋죠? 힘들어 하시죠? 코로나 때보다 상황이 더 나쁘대. 코로나 때 영향, 자영업자 매출 감소 현황, 이런 거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요, 나오거든요. 지금 소상공인이 폐업이 100만 시대래요. 100만 명의 소상공인이 폐업을 했고요. 현실은 IMF 외환위기 넘어선 최악의 위기다. 막 이러면서 기사가 엄청나게 떠 있어요. 코로나보다 버겁고 고금리에 시드는 자영업자에서 폐업이 줄고 창업은 줄고 폐업자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라는 현실이 많이 보여줘서요. 나 이제 퇴사하고 나서 카페 하나 차려서 제2의 삶을 살 거야. 치킨집 하나 차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리스크가 크고 앞으로 자영업으로 오프라인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의 꿈은 건물주였잖아요. 어렸을 때. 저희 꿈은 건물주였는데 이제는 건물주들도요. 망했어요. 이러면서 유튜버가 얘기해요. 4천억 건물이 100억에 팔렸대요. 꼬마 빌딩에 몰락 해서요. 강남역에 가보셨어요? 저는 강남역에 가끔 남편이랑 자주 가는데 임대에서 텅텅 빈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권이 되게 많이 죽어 있고, 이제는 건물주도, 평생, 나오는 그 임대 수입으로 살기는 어렵어요. 다큐 인사이드라는, 뭐야.
프로그램에서 이런 주제의 프로그램을 했어요. 공실시대, 상가의 몰락 해가지고요. 지금 공실률이 굉장히 높고, 100만 폐업 시대의 공실시대의 경고, 텅빈 상가가 말하는 한국 경제의 진실. 그래서 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한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지? 너무 힘들고 자영업자들 몰락하고 건물주들도 힘들고 공실이 텅텅 비고 해서 이게 부동산 현실을 넘어서 실물 경제의 경고 신호로 해석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도 지금 많은 공실로 인해서 힘든 경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사장님들 마트 가서 아직 장 보시나요? 오늘 마트 가서 저녁거리 장 보셨다 하시는 사장님들 계세요, 혹시? 저희 시어머니는 아직 마트 다니시긴 하는데, 이제는 우리 마트보다는 온라인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 시대죠. 쿠팡에서 지금 주문을 하면요, 내일 새벽 띵동 아침에 집 앞에 와 있어요. 무겁게 이고지고 다니면서 장을 볼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그만큼 이제는 온라인 독주 속 온라인으로 유통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이런 데 매출은 계속 줄고요. 온라인의 매출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보이세요? 여기 위에? 2021년에서 25년 상반기 매출 증감률 추이 보면요. 온라인 추이가 굉장히 오르고 있죠. 치솟고 있죠. 오프라인은 어때요?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발품 팔아서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물건을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예전에는 네이버에 검색이라도 막 해서 내가 막 찾기도 했는데요. 이제는요, 또 시대가 변해서요.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소개하는 물건을 사기도 하고요. 우리 송은혜 스포너님도 인스타를 통해서 구입을 많이 하시죠? 막 추천도 해주시거든요. 이거 괄사 너무 좋다고 하면서. 우린 이제 이렇게 소비를 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또 AI 시대죠? 지금 AI 시대죠? 제가 햄버거 가게를 갔는데요.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 노부부께서 주문을 못 하셔서 막 버벅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도와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어제 미팅을 하러 갔는데 김정은 사장님과 윤경희 스폰서님과 카페에 미팅을 갔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로봇을 들였대요. 1억을 투자해서. 그래서 로봇이 커피를 타주더라고요. 주문은 어디서요? 키오스크에서요. 띡띡띡띡. 그리고 로봇이 타서 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줄어들었어요. 저희 팀에서도요, 40대, 우리 김정은 사장님도 그 얘기를 해요. 와, 이제 애기 키우면 캐셔나 다이소 같은데 캐셔 같은 거 알바라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키오스크가 다 내 일자리를 빼앗아 갔어.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졌어. 설거지하면서 알바하긴 싫은데, 그래서 엔젝타를 시작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치킨도요, 로보트가 튀겨줘요. 카페에서 로보트가 커피를 내려주고요. 저희 딸이 인쇄를 하러 갔는데요. 무인 인쇄소에 가서 인쇄를 하고 와요. 사람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 구멍가게에 가지 않죠? 학교 끝나고 나면 무인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요. 직접 키오스크를 통해서 결제하고요. 여긴 이제 햄버거 가게에서 감자튀김을 로봇이 튀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너무 빨리 흐르고 있다는 게 보이시나요? 오늘 불다방에서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초반에만 해도 2년 전만 해도 우리 이미지를 직접 찾아서 글씨를 써서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들 GPT에다가 챗 GPT 이미지 띠디디 해서 오늘 배미경 사장님이 막 소장님 해서 올리고 저도 막 그걸 보면서 내 사진으로 하고 막 김지영 사장님이 GPT로 올리고 막 하시잖아요. 띡띡 한 번 하면 너무 빨리 생성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명의도 로보트예요. 그래서 환자 부담도 줄고 진단 비용도 줄지만 정확도는 향상된 이렇게 로보트에 점령당하는 그런 시대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 과도기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좋을까?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인가를 한번 봐야겠죠? 초반에 요걸로 강의를 저도 참 많이 들었었어요. 재래식 유통은 내가 생산자가 광고 띄고 총판 띄고 도매 소매 띄고 소비자가 그렇게 해서 물건을 받았거든요. 근데 현재 유통이 광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내가 받았다 해서 미래 유통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미 2년 만에 이 미래 유통이 현재 유통이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소비자가요, 바로 직거래를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시대가 왔어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물건을 어디서 사요? 전지현이 막 화장품을 예쁘게 바르는 TV 광고를 보고 화장품을 사시나요? 연예인이 막 예쁘게 광고하는 옷을 가서 백화점에 가서 사지 않잖아요, 우리. 이제는요, 정보가 과잉된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피로감을 느껴요, 소비자들이. 그리고 과장 광고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살 때 계속해서 소비자들은 똑똑해지거든요. 이제 우리 엔젝타 제품도 저는 요즘에 60대 어르신들도요, 엔젝타 제품의 효능을 알려줘 하고 챗 GPT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제품이 임상이 있는 거야? 하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똑똑한 소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기업을 보고 물건을 산다기보다는 사람을 보고 사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신뢰를 주는 사람, 아니면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신뢰를 주는 인플루언서를 보고 그 물건을 구입하고요. 광고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경험을 듣고 구입을 합니다. 브랜드 네임을 보고 구매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관계 기반의 유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소비자들은요, 신뢰를 구매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그게 지금 유통의 흐름입니다. 넷플릭스 이런 거 보세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하세요? 프리미엄 구독하면 광고를 보지 않아도 돼요. 넷플릭스를 구독하면요, 수천 가지의 그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를 볼 수 있죠? 옛날에는 TV를 돌려서 그 시간에 드라마 시간에 맞춰서 앉아서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OTT도 구독을 해서 매달 매달 비용을 지불하면서 봅니다. 지금은요, 구독 경제 시대예요. 근데 엔젝타는 너무 빨리 앞서 나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토십이라는 구독 경제가 이미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요, 양말, 면도기도 구독한대요, 사람들이. 쿠팡 로켓 배송 거의 다 하시죠? 로켓 배송 저도 와우 쿠팡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좋냐면요. 뭐가 좋냐면, 환불할 때 환불비를 안 받아요. 그냥 밖에 내놓으면요, 딱 그냥 가져가요. 그래서 쿠팡도 하고 또 이런 야채, 유기농 야채도 하고요. 저는 강아지를 두 마리를 키우거든요. 강아지 영양제도 매달 매달 구독해서 와요. 17,000원 내면 개 껌이랑 개 눈 영양제 이런 거 오고요. 꼭 구독하시나 보다. 송은혜 스폰서님 꼭 좋아하시니까. 꽃 구독도 이렇게 한대요. 매달 얼마를 내면요. 2주에 한 번씩 꽃이 온대요. 그리고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런드리고 문 앞에 딱 걸어놓으면요. 빨래 해오는 거예요. 빨래. 그래서 문 앞에 걸어놓으면 빨래해서 다음날 착 걸어줘. 이건 뭔지 아세요? 술 구독이에요. 그래서 매달 술도 구독하는 시대예요. 네, 다음 달엔 무슨 술이 올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밀리의 서재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책 보는 거죠. 내가 다양한 월 얼마를 내면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책들을 읽을 수 있는 이런 구독 경제 시대입니다. 엔젝타는 오토십이라는 구독 시스템이 이미 도입되어 있었어요. 지금 시대에 맞춰서 우리는 얘기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요, 오늘도 미팅하는데 연결해준 사장님이 이거 네트워크 다단계 아니야? 했더니 요즘에 다단계가 아닌 게 어딨어?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잖아요. 대기업들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진입돼요. 앞으로 방문 판매 사업이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인셀덤부터 그런 것들도 다 네트워크 마케팅화해서 보상 플랜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원, 풀무원, 웅진 이런 대기업들도 네트워크 마케팅화해서 마케팅을 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은 뭘까요? 무공장. 저희, 저희 남편이 도매 소매업을 하거든요. 공장이 있어요. 중국에 공장이. 리스크가 엄청 크겠죠? 재고 엄청 많아요. 창고에. 한 60평 창고에 재고가 막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재고를 다 내가 떠안는 거죠. 점포 있죠, 점포. 매달 임대 내면서 점포도 있어요. 임금, 사람 쓰면서 임금도 내죠. 무자본? 자본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근데 엔젝타는요, 무공장? 공장 있으신 분 계세요? 나 사무실 내서 한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무재고, 무점포, 무임금, 무자본, 무리스크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게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업이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학교 교과서에도 이미 등장해 있었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요, 직거래를 통한 유통이 얼마나 소비자한테 유리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고교 도덕 교과서에서는요, 현대사회의 변화 추세를 설명하면서 프로슈머의 등장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프로슈머는요, 뭐냐면, 소비하는 동시에 생산하는 사람을 프로슈머라고 해요. 엘빈 토플러라는 그 미래학자 있죠? 책도 많이 쓰신 분, 현대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라고 불리시는 분이 만든 용어예요. 프로슈머. 그래서 내가 소비하는 동시에 생산하는 사람. 이 프로슈머의 시대가 오고 있고, 앞으로 프로슈머 경제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그러면서 새로운 백만장자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서점에 가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아요. 이젠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자들이 쓴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전문가들이 이미 부자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빈털털이었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말했고요. 제가 방금 말한 이 엘빈 토플러도요. 다가오는 제4의 물결을 준비해라. 소비자가 생산에 참여하는 이 프로슈머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 게이츠는요. 내가 소프트웨어 사업 하지 않았으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했다고 얘기를 해요. 워렌 버핏도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는 내가 한 최고의 투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 이 빨간색 얘는 뭐예요? 누가 낙서하셨나 봐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그 책 있잖아요. 로버트 기요사키. 스테디셀러 책이죠. 이 책에서는 현금 흐른 4분면이라는 게 나와요. 많이들 보셨겠지만 여기서 보면 1, 4분면에는 직장인, 남을 위해서 일하고 월급 받는 직장인. 그리고요, 2, 4분면에는 자영업자와 전문직, 전문가들,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 B, 3, 4분면에는 사업가예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스템이 돈을 벌어주는 사람들. 4, 4분면에는 투자자예요. 자본, 즉 돈을 벌어주는 사람들. 이렇게 현금 흐름 4분면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1, 4분면과 2, 4분면, 여기 E와 S는요, 노동소득이에요. 노동소득. 내가 노동을 해야지만 받는 소득. 근데요, 3, 4분면, 4, 4분면, 사업과 투자자는요, 금융, 자산소득, 인세소득을 만들 수 있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직업과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일을요, 노동을 해서 돈을 매달 200만 원 벌어야지, 300만 원 벌어야지.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으로 큰 돈을 벌 거야.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난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될 거야. 그래서 돈이 계속 돈을 굴러가게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월급 1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의 돈을 불리는 투자자가 될 거야. 이런 마인드로 이 사업을 바라보시고 그 관점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 네트워크 마케팅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파이프라인에 대한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거든요. 오래전 이탈리아 중부의 한 마을에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두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똑똑하고 부지런했으며 언젠가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근처 강물을 마을 광장에 있는 물탱크까지 나르는 일을 해주면 물 한 통에 1페니씩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두 사람의 전략은 서로 달랐습니다. 브루노는 생각했습니다. 물 한 통에 1펜이면 하루 100통을 나른다고 계산했을 때 한 달 뒤에는 암소를 살 수 있고 반년 뒤에는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을지도 몰라. 브루노는 짭짤한 수입을 예상하며 날마다 부지런히 물을 퍼 나르기로 다짐합니다. 하지만 파블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낮에는 물통을 나르고 나머지 시간에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자. 꽤 오랜 시간 브루노보다 적은 수입을 얻겠지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만 하면 강물을 마을로 직접 끌어올 수 있어. 물론 꽤나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완성만 되면 틀림없이 노력을 보상할 만큼의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몇 년 후 마침내 파이프라인은 완공되었고 파블로는 더 이상 물을 직접 나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그가 일을 하든 말든 물은 언제나 끊임없이 마을 물탱크로 흘러들었고 그것은 전부 파블로의 수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한편 브루노는 파이프라인이 생기면서 자신의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오랜 시간 고된 노동을 하면서 허리는 굽고 몸 상태도 예전보다 많이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입은 능동적 수입과 수동적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능동적 수입이란 반드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만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 우리가 평소에 노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수동적 수입이란 시간과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얻어지는 수입입니다. 대표적으로 은행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 등이 해당됩니다. 파이프라인 우하에서 브루노의 수입은 능동적 수입이었습니다. 체력과 시간을 들여가며 얻은 수입이었고 일을 안 하게 되면 그 수입도 없는 것이었죠. 반면 파블로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얻은 수입은 수동적 수입이었습니다. 일단 파이프라인이 구축된 이후에는 파블로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은 저절로 끊임없이 발생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우화에서 파블로가 결국 일하지 않고도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된 중요한 이유는 바로 파이프라인이라는 자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저절로 수입을 만들어내는 자본을 구축해낸 것이었죠. 다시 말해 능동적 수입과 수동적 수입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자본에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예금과 부동산 외에도 저작권료와 같은 지식재산권 또한 중요한 자본에 속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꼭 예금이나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개개인의 노력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본, 파이프라인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치열한 노력을 통해 자신만의 파이프라인, 즉 수동적 수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욕망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진정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어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미팅 갔다 온 게, 나 오늘 하루 한 명을 추천해서 추천 수당을 벌어야지. 이런 마인드로 일하시는 사장님 없으시죠? 나는 내 사나이 정말 리더를 키워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자본이 되는, 나에게 자본이 되는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제품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로 내 사업에 대해서 관점을 갖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이거 노동 수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오래 일을 못 하시더라고요. 금방, 짧게만 보고 금방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고 제대로 알고 있고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두 번째로 Y 엔젝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엔젝타에는 히스토리가 있죠. 어, 고 러셀 에드워드 홀 회장님께서 2003년도에 설립한 엔젝타라는 회사는요. 엔젝타가 관역, 집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에서 사원, 말단 사원에서 입사를 했다가 대표 경영자까지 역임했던 분이신데요. 엔젝타를 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회사를 철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엔젝타는요, 2006년도에 한국에 설립돼서요, 2026년도, 그러니까 현재까지 20년 동안 9년의 적자를 거쳤지만 지금은 계속 흑자, 100억 가까운 1000억을 바라보는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인데요. 단 한 번도 보상 플랜에 대한 변동이 없는 회사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회사가 얼마나 약속을 지키는 회사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 중심과 가치를 실현하는 이 에드워드 홀 회장님의 그 마인드를 이어받아서 지금 코시이오 두 분께서 경영을 하고 계시지요. 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요, 1225개가 생긴대요. 불법도 포함해서. 특히 요즘에는요, 와, 테헤란로에 미팅을 가잖아요? 거기에 코인 네트워크, 불법 코인, 뭐 이런 거. 아니면 경기가 안 좋을수록 사기가 판을 치죠?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1225개의 생긴 회사 중에서요, 2년, 3년 안에 1095개의 회사는 사라진대요. 그러면 나머지 130개의 회사에서 우리가 이 좋은 네트워크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회사, 안전한 회사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내가 잘 일을 하고 있는데 생뚱맞게 회사가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해서 회사를 잃으신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갑자기 회사가 없어졌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사라졌어. 이런 분들 진짜 계시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의 냉혹한 현실은요, 검증된 회사가 상위 10에서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새로운 사업을 했는데요. 1년 된 한국 회사예요. 이러면 저는 일단 걸러요. 걸러듣고 안전성을 알 수 없죠. 신뢰를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매년 이렇게 회사가 생기지만요. 우리가 미래를 맡기고 오랫동안 파이프라인을 건축하는 회사인데 검증된 곳을 잘 분별해서 탄탄한 회사를 선택해야겠죠? 1, 2년 내에는요. 50%가 이상 폐업한대요. 그래서 10년 이상 생존된 회사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을 회사인가? 엔젝타는 9년의 적자임에도 버틴 회사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흑자를 계속 내고 있는데 없어질까요? 엔젝타에는요, 커피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지금은 커피는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우리가 사업하는 아이템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아이템이다? 이건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할 때 엔젝타 아이템이 커피라서 시작했어요. 커피라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나도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만약 화장품이었다거나 아니면 안마기였다던가 옥장판이었다던가 그랬으면 저는 시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장님들도 커피라서 내가 이건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커피 시장이요, 10조 원의 시대래요. 그래서 1년간 커피 소비량이요, 굉장히 많은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보시면요, 한국인이요, 음식 섭취하는 횟수를 봤더니요, 배추김치보다 커피를 더 많이 드신대요. 배추김치 잘 안 먹죠? 젊은 사람들은 김치를 이제 안 먹거든요. 그래서 국내 성인 평균이 연간 353잔의 커피를 마신대요. 그래서 세계인들 중에서 특히 한국이 커피 사랑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엔젝타에는 기똥찬 아이템, 커피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알파 카페 뉴트라 시그니처 블렌드가 있죠. 시중에 파는 커피는요, 커피콩을 까맣게 태워서 산화된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커피 향과 정신을 말똥하게 해줄, 각성을 시키는 그런 커피라면, 엔젝타는요, 태우지 않은 그 커피 콩에 있는 영양소를 함유한, 커피 과육과 껍질에 있는 영양소, 거기다가 쌀 영양소를 함유한 엔젝타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젝타만의 기술이 집약된 쌀이 함유된 항산화 커피로 불리우는 이 아이죠. 이 항산화가 얼마나 많으면 항산화 커피라는 별명이 있냐면요. 블루베리의 625배의 항산화력이 들어 있습니다. 딸기가 15, 블루베리가 24라면요. 항산화, 그러니까 항노화. 요즘에 항노화라는 단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늙지 않아, 이제. 노화하지 않아. 그 힘이 블루베리보다 625배 높은 게 커피베리입니다. 그리고 미네랄도 굉장히 많은 미네랄, 한 포만 마셔도 1800의 수치인 하루 평균 수치량이 훨씬 뛰어넘는 그런 수치가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엔젝타 커피예요. 저는 요즘에 신규 미팅을 많이 하면서 커피를 타드리는데요. 커피 반 포만 500ml에 타서 한 잔을 딱 마시게 해드리면 다음날 바로 반응을 보고 느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진짜 우리 커피의 위대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소변이 너무 잘 나와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나 이거 카페인 있나 봐. 잠이 안 왔어.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거 했더니 붓기가 빠졌어, 하루 만에. 막 이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엔젝타 커피의 기술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하게 타드려야 돼요. 이 항산화 커피에 항산화가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양이 부족하신 분들이나, 그러신 분들은 한 포만 마셔도 호전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커피 한 포를 드렸는데요. 다음날 입술이 수포가 일어나신 분이 계셨어요. 위가 진짜 안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2포씩 매일 먹으면요. 변비 있으신 분들 변비약을 끊었다는 실제 사례를 모은 거예요. 붓기가 빠졌다. 많이 경험하시죠? 커피만으로도 살 빠졌어요. 이런 얘기 하시죠? 피로 회복에 좋다.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뜰 때 피로가 사라지네. 에너지가 차오르네. 몸 라인이 달라지네. 바지가 헐렁해졌네. 소화가 잘 되네. 술이 안 취하네. 퇴근해. 우리 최근에 염경현 사장님 아드님이 술이 안 취해가지고 어, 너무 좋아하신다고 그 얘기도 들었고, 두통도 줄고, 이런 저릿저릿한 증상도 사라지고, 당 수치가 줄었다.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는 우리 엔젝타 커피를 꼭 추천해 주세요. 커피 콩에 있는 클로로겐산이 혈당을 낮춰주는 효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게 엔젝타 커피입니다. 그리고 이 커피는 기호식품이잖아요. 기호식품에 건강을 입힌 거예요. 기호식품은 술, 담배, 커피죠. 세 가지. 음. 근데, 이거 피면 필수록 두뇌의 능력이 좋아지는 담배가 있어. 그러면 라성경 사장님 제가 화면에 보이는데, 라성경 사장님 담배 한 대 피고 올까요? 우리? 두뇌가 맑아지는데? 하겠죠. 좋겠죠. 이거 먹으면 먹을수록 간이 해독되는 술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 한 잔씩 짠 하고 계속 마시겠죠. 기호식품은요, 끊기가 어려운 게 기호식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커피라는 아이템에 건강을 입혔다?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사업 아이템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커피입니다. 거기다 세포밥이 있죠? 알파 PXP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 포르테 한 박스를 드시면요, 쌀 80kg 한 가마의 영양소를 섭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도 신장을 투석하는 분을 만나고 왔고요. 지난번에는 신장 이식하신 분도 만나고 왔고요. 지난번에는 아기 먹이고 싶은 엄마, 암 환자도 만나고 왔는데요. 우리가 이 제품을 너무나 확신 있게 전달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안전한 식품이잖아요.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공유 가공품에서 밥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세포해주는 밥이잖아요. 쌀이잖아요. 누구에게나 권할 수 있는 이 영양소라는 거. 엔젝타의 놀라운 PXP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포르테는 아시겠지만 쌀과 스피루리나가 들어있어요. 스피루리나가 예전에 김동아 박사님이 그 얘기 하셨죠? 와, 스피루리나가요. 우리의 감정도 해독시켜주는 이게 바로 스피루리나라고. 그래서 스피루리나는 면역, 항바이러스 이런 효과도 있지만 우리의 감정과 스트레스에 대한 찌꺼기들도 배출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스피루리나입니다. PXP 플러스. 플러스에는요, 쌀뿐만 아니라 크랜베리 치아시드가 들어있죠? 크랜베리와 치아시드가 같이 함유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개를 같이 섭취했을 때 훨씬 더 항산화 시너지가 많이 난다는 거죠. 왜? 그 치아시드와 베리류의 궁합이 좋대요. 그래서 굉장히 배합이 잘 된, PXP인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천연, 방부제, 뭐 들어있는지 아세요? 사장님들? 치커리 화이바 들어있잖아요. 다들 아시죠? 치커리 화이바에 있는 이눌린이라는 그 효과도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PXP에 있는 성분과 이 이눌린이 만나서 장 건강도 증진시켜주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칼슘 흡수도 증가시켜준대요. 그래서 우리 제품은요, 그냥 구성하지 않았어요. 회장님께서도 얘기했죠? 엔젝타는 최고의 제품이 아니면 취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좋은, 성분들을 흡수율 있게 높여서 만든 제품이 엔젝타고요. 안전하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세포밥입니다. 그래서 세포에 최상의 영양분을 공급해 줌으로써 거의 모든 질병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엔젝타는요, 심플하게 세포에 염증 독소가 쏙 빠진 자리에 영양소를 채워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간을 해독시켜주는 제품이고요. 혈관의 찌꺼기를 빼주는 혈관을 해독시켜주는 제품이고요. 장을 쉬게 해주면서 장을 청소해주는 제품이고요. 뇌 혈관까지 청소해주면서 뇌도 해독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제품, 활성산소 노화하지 않게 해주는 시그니처 블렌드 커피와요. 세포의 영양을 잘 채워주는 세포밥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엔젝타는 제품이 일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죠? 제품력이 정말 뛰어난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저희 팀에서 홍명아 사장님께서 너무 놀라운 체험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대림 쪽에서 우리 어머님 부대가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굽은 허리가 펴지기도 하고 진짜 신장 기능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명화 사장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명화 사장님 지금 시간 관계상 엄마 얘기밖에 못 하셨지만요. 아이 얘기, 시어머니 얘기 진짜 온 가족이 살린 엔젝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어머니랑 함께 이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림에서 우리 어머님 부대가 이 건강해지니까 너무 좋으셔서 막 제품을 널리 알리고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품이 일하는 회사 같아요. 한번 먹어보면 또 찾게 되고 저절로 재구매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제품력이 있는 엔젝타입니다. 그러면 이 엔젝타를 왜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지 아세요? 왜 지금? 나 5년 뒤에 해도 되고 10년 뒤에 해도 누적받다가 그때 하셔도 되는데 왜 지금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엔젝타는요, 커피 런칭 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할 때는요, 이 회사가 지금 잘 성장하는 타이밍인가를 보셔야 되거든요. 내가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잘 선점해야 되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그래서 엔젝타는요, 지금이 비즈니스 타이밍에 딱 맞는 거죠. 우리는요, 참 딱 좋은 시기에, 딱 좋은 타이밍에 이 엔젝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피라는 아이템, 이 특허, 챗 GPT의 이 특허 번호 해보셨어요? 되게 재밌어요. 꼭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추출 기술에 대한 특허에 대한 게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타이밍이다. 이미 다 성장된 탑 3건에 있는 회사는 아니지만 10위권에서 20위권 사이에 있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회사, 그리고 회원수가 4만 명 정도인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는 그게 타이밍이 저희한테 굉장히 행운인데요. 우리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물통 사업, 물통을 나르면서 일하는 사업이 아니죠. 이 파이프라인, 파이프 권리 수입을 받는 파이프라인 사업이죠. 커피라는 마실수록 돈이 되는 커피 로열티라는 걸 받을 수 있는 타이밍, 이걸 선점하고 있는 우리는, 어, 초기 선점한 사장님들이신데요. 엔젝타는요, 두 사람 찾기 게임이에요. 두 라인을 키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성공할 왼쪽, 오른쪽에 나와 같이 성공할 그 파트너들을 키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오토십 연결하고 오토십으로 계속해서 나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멤버십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토십을 해야 되는 이유, 아까 구독 경제, 이 좋은 커피 저렴하게 먹는 거 너무 좋지만 소비를 하면서도 우린 생산자가 될 수 있는 프로슈머잖아요. 그래서 이 프리비전 패키지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많이 많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 왜 지금 이 타이밍인지 다 아셨죠, 이제? 3Y 얘기해드렸어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인지, 왜 엔젝타인지, 왜 지금인지. 그럼 왜 불다방인지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알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왜 불다방일까요? 제가 최근에 최이수 소장님한테 엄청난 걸 배웠어요. 사장님들한테 이 얘기 꼭 해드리고 싶거든요. 사장님들은 다단계 사업을 하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세요? 똑같은 말 아니야?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최근에 소장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단계랑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른 거야. 잘 보세요. 다단계는요, 피라미드형이에요. 이렇게 수직형. 그래서 꼭대기에 권위자가 있어요. 그래서 다단계는 단계가 있으니까 권위가 있어서 권위자를 따라간대요. 그럴 때는 통제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네트라는 게 그물이라는 뜻이잖아요. 네트워크. 그래서 우리는 그물형으로 계속해서 퍼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수평적 네트워크. 해서 네트워크는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연결망으로 해서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송은혜 스폰서님이 그걸 증명해 주셨잖아요. 피라미드형 다단계였다면 내 윗 스폰서들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 너무 멋있잖아요? 스폰서님들보다 내가 더 돈을 많이 번다.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단계라고 이제 하지 마세요. 우리는 수평적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스폰서에 대한 존경과 파트너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통제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를 성공을 응원하고, 순복하면서 서로의 성공의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서로의 성공을 응원하는 팀이 우리 내 조직의 팀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 안에서 존중과 존경이 나오는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저는요, 엔젝타 우리 불다방인 송은혜 스폰서님께서 이 다단계를 네트워크로 만드는데 정말 많은 힘을 쓰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이 좋은 문화를 누리면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가면은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은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지만, 네트워크에 보태서 좋은 리더와 함께 간다면 더 멀리 가고 정확하게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도 있는 방향성을 말해주는 멋진 리더가 있는 곳.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딱 좋은 시대에 선택했고요. 너무 멋진 엔젝타라는 회사를 만났고요. 그 안에서 좋은 리더가 있는
불다방을 만난 거죠. 너무 좋은 타이밍에.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회를 잡은 사장님들입니다. 각자의 사업 안에서 파이프라인 구축하는데 온 에너지 다 쓰시면서 우리 미래에 여유롭고 풍요를 누리는 그런 나의 삶을 꿈꾸시면서요. 엔젝터 사업 더 열심히 즐겁게 창조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선이 없는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인 것 같아요. 네. 이상 3Y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